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만추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친권력 성향으로 된 현재 언론은 한국당에서 분열의 조짐만 있으면 크게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홍준표 같은 발언은 철저하게 이런 언론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연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당 전체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들쥐정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 초년병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아주 해당적 총질 행위이고 폐륜적 총질입니다. 아니, 정치 초년병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을 정치 초년병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도 정치 초년병이었고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마크롱도 다 정치 초년병이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제1야당의 대표를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지낸 인물, 6.13 지방선거를 참패로 몰고 갔던 인물이 폐륜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라든가 실수 이런 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개선이 이루어지고 당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전한 비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비판이 아니라 현 체제를 무조건 흔들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내부 분열은 우파 전체의 이익에 아주 해악적입니다. 왜냐, 황교안 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는 어쨌거나 제1야당 한국당의 대표요. 그리고 반문재인 세력의 총체적인 구심점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제1야당의 대표도 반좌파 세력 투쟁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그러했고 노무현 정권 때 박근혜 대표가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이 제1야당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자유우파 진영 전체의 이익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런 난국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황교안의 돌파에 필요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준표 같은 폐륜적 해당 분열주의를 단호하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홍준표는 이명박 정권 때 안상수 대표, 창원시장을 지낸 안상수 대표 시절 때에도 남바투 최고위원으로서 그저 당대표를 흔들어댔습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그래서 당의 리더십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홍준표에게 이런 흔들기는 어떤 DNA 같은 것, 선천적인 분열주의자, 이런 행태는 해당 행위에 대한 단죄 차원에서 단호하게 당대표가 대처를 해서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삭발의 각오를 상기하고 심기일전에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황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던 두 번의 특별한 계기는, 첫 번째는 지난 2월 황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출된 직후였습니다. 어떤 이른바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하는 새 인물,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의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어떤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 두 번째 그런 계기는 광화문 집회를 포함을 해서 조국 규탄 투쟁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삭발입니다. 황 대표는 본인이 삭발했던 그때의 각오를 다시 상기하고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황교안 새정치의 실물화, 현물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황교안 새정치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가? 황교안 새정치는 어떤 실물이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새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세력입니다. 새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교안 새정치에 같이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세력화, 그리고 어떤 스타일 변경. 제가 네 번째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과감한 소통과 어떤 이 폭넓은 포용, 의견 수렴, 개방형, 이런 식의 리더십을 보여서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 부족한 것을 인물과 소통으로 채우겠다. 황 대표가 몇 번 했던 대국민 소통 방식, 예를 들어서 민부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 이 안을 발표할 때 애플의 스티븐 잡스처럼 어떤 이런 대국민 소통 이런 방식을 취했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예를 들자면 표창장 문제, 공천 가산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영입 논란 이런 것들은 뭐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과감한 주고받는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재 영입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신보라 의원의 세습 논란, 청년 대표, 청년 비례대표 세습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청년 대표로 영입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이 사람이 이 단체의 전임 대표가 신보라 의원이었고, 또 이 백 대표의 부인이 신보라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밀실형, 세습형, 이런 식으로 청년 대표가 선택되는 것 아니냐. 또 같이 영입된 장수영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이 선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또는 이런 것들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역시 몇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장수영 영입된 장수영 전 선수가 박근혜의 사진을 올리고 하면서 박근혜 탄핵 때 매우 비판적인, 매우 공격적인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 이러이러한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차제에 예를 들어 청년 대표 같은 것은 일종의 슈퍼 K스타 오디션 이런 방식, 경선 방식으로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한다면 한국당의 득표나 어떤 지지율 향상,
특히 청년 중도층에게 많은 확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지 않으면 현재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17석, 그 중에서 3석 정도 청년 대표로 만약에 할양을 할 수 있다면 3명을 뽑는 대규모의 슈퍼스타 K 오디션 같은 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축제 분위기의 오디션을 한다면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